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여러 부패 비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탁을 받은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패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청탁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매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이뤄갈 수 있기에 인맥이 아닌 신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청탁금지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과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에 적용되며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 국민까지 모두 적용되는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금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부정청탁금지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해 그 직무수행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 등은 징계 대상이 되며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자를 위해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일반인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행위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A는 비공공기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인의 아들인 C가 비공공기관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채용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아들 C의 면접 번호를 알아낸 후 면접위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 번호를 알려주고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A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L은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 J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D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것이기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렇듯 채용, 승진에 관련된 청탁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편의에 관련된 청탁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탁이 부정청탁은 아닌데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예외 사유를 7가지로 규정지었습니다. 청탁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률의 재개정을 제안, 건의하거나 법정 기한 동안에 업무 처리 요구하는 행위 등을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행위입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됩니다.
금품 등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금전적 혜택이나 음식,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금품 등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를 위해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경조사비, 15만 원 이하의 농수산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엔 가액 기준을 지켰더라도 위반 대상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금품 수수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요. O 기관으로부터 C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O 기관에게서 용역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O 기관의 실장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했는데 용역 계약을 연장해달라라는 편지와 함께 2만 5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두고 갔는데요. 다음 날 O 기관의 실장은 직원을 통해서 선물 세트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가액 기준인 5만 원 미만의 선물이었지만 그 목적을 벗어났기에 제8조 제5항과 제23조 제5항 제3조에 기반해서 선물 가격의 2배인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한 음식을 제공받은 것 외에도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도 금품 수수로 간주되는데요. B는 땡땡시 공무원으로서 CCTV 및 통신장비 설치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CCTV 설치 업체의 대표 D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D씨가 부담하게 했고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 G로부터 32만 5천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제8조 제2항과 제23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돼서 총 2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금품 등의 수수는 음식물, 선물, 현금, 접대 향응, 외부 강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할 때 1회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직무 관련이나 명목을 불문하여 100만 원 초과하여 수수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 인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품 수수 또한 부정청탁과 마찬가지로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립대학교 교수인 A씨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에 방문했는데 전자회사에서 주최한 경품 행사에 응모 후 당첨되어 3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텔레비전을 상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국립대학교 교수 B씨가 소속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참여하며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또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거나 경조사비, 친분에 따른 선물, 행사, 기념품 같은 금품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반 행위를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신고 접수기관에 접수되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조사기관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 위반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패 경험률이 감소하고 청렴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청렴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4가지의 과제를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대국민 기업의 인식을 확산하고, 셋째, 엄정한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넷째, 청탁 금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청렴을 위해 우리는 앞에 4가지 과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운 내용으로 함께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